시간을 조금 둬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단식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단식을 해서 몸을 한번 정화를 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은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좋은 거 뭐냐 안 좋은 거 뭐냐 이런 거는 요새 건강정보 프로그램 유튜브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건강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식사는 일단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좋은 거를 안 드셔야 돼요. 안 좋은 거를. 안 좋은 거가 우리 보면 그 발암물질이 있죠. 그죠? 발암물질. 발암물질도 1급, 뭐 2급, 3급 이런 식으로 급수가 나눠져 있거든요. 1급 발암물질은 그냥 요게 오래 노출되면 100% 그냥 암에 걸린다 할 때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은 우리가 식사로 섭취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요새 뭐 유튜브에서 워낙 술 먹는 방송도 많지만 실제로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인데, 요거를 조금 간과하고 좀 무뎌지는 감이 있는 세상인데, 이 알코올을 상당히 조심해서 이제 즐기셔야 된다는 거죠. 1급 발암물질이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술 먹은 다음날 보면 탈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뭐 피부도 되게 퍼석퍼석해지고, 이런 게 혈이랑 진액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알코올은. 그래서 탈수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알코올은 진액을 보충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쥐약이기 때문에 금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내가 진짜 뭐 60대 70대다, 요양병원 안 가기 위해서 진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알코올 반드시 끊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코틴, 담배도 이제 피는 분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게 워낙 뭐 기전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은 뭐 고지혈증, 고혈압, 그죠? 당뇨랑 같은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심내 혈관 쪽에 작용을 하게 돼가지고 뭐 중풍, 뇌경색, 그죠? 그 다음에 치매 이런 쪽으로도 다 작용을 할 거니까,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중금속도 되게 뭐 비소라든지 뭐 납, 알루미늄 이런 것조차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중금속들이 몸에 축적이 됐을 때 반감기가 긴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몸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중금속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급 발암물질 중에 적색육이 있는데, 적색육이 이제 우리 얘기하는 뭐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소고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발암물질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긴 하죠.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을 거고, 뭐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삶는 형태가 당연히 도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요런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또 안 드셔야 되는 게 가공식품 있죠. 가공식품 뭐 과자라든지 기타 뭐 소세지라든지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보면은 뭐 인공 향료, 그 다음에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향료 첨가물들이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데미지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 같은 거는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물을 피해야 된다입니다. 요새 저속노화 해가지고 많이 유행인데, 저속노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정제 탄수화물을 조심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이 뭐냐면 뭐 밀가루처럼 이렇게 곱게 갈거나, 그죠? 그런 이제 만든 빵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쌀도 결을 갖다 다 벗겨낸, 도정해낸 흰 쌀, 요렇게 정제를 한 탄수화물들이 혈당을 갖다가 급격하게 올린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우리 인체에 이 혈관 속에는 당들이 있는데, 그 식사 전에는 낮게 유지가 되다가 식후에 다시 혈당이 올라갔다가 다시 인슐린 분비되면서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요렇게 진행이 돼야지 되는 게 정상인의 혈당 모습인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 수치가 갑자기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 훅 올라가서 막 200 이상도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갑자기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지면서 저혈당에 또 빠지게 돼요.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돼 가지고 다시 또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요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요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이런 거를 조심하시라는 말씀이고,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혈관 내피세포를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스파이크처럼 훅 오르는 요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혈당이 이만큼 많이 지금 피 속에 혈당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해야지 다시 또 혈당이 떨어질 거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면은 췌장의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인데, 췌장이 많이 과로를 하게 돼요. 췌장이 필요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다 보면은 췌장이 과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췌장염이 생기고 췌장암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가다 보면 혈관도 손상되지만 췌장도 피로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 되면은 인슐린이 작동을 해도 세포에서, 원래 이 세포에서 혈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이 혈당을 들고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포에서 막는 거예요. 그 혈당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많아지는 상황을 계속 노출하게 되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둥둥 떠당기다가 당뇨로 진행되고, 인슐린 더 많이 분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너무 과다한 혈당이 이렇게 있으면 인슐린이 이제 분비돼서 보통 근육,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지방, 이런 식으로 당을 축적을 하는데, 너무 막 과도한 혈당이 혈관 속에 있다 보면은 인슐린이 작용할 때 이런 간이나 지방 쪽으로 혈당을 저장을 많이 하게 돼요. 간에 많이 저장하게 되면 지방간이 돼요, 지방간. 그리고 지방은 저기 복부 쪽에, 그죠? 내장 지방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거미형 체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보기도 싫지만 이 지방세포에서 염증물질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염증물질을 분비해서 혈관 속에 염증물질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다니면서 장기들과 혈관을 다 공격을 하는 거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상황은 혈관 속에 혈당을 많이 있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간이라든지 복부 내장 쪽에 지방을 많이 쌓게 되고 염증물질이 분비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자체는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개태이기 때문에 혈관에도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백미,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조심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안 올리려면 우리 반찬 중에서도 채소들 있죠. 채소라든지 반찬부터 먼저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미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실험을 해봤더니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식사 습관 자체도 채소나 반찬을 먼저 먹고 백미를 먹고, 백미 대신에 현미를 먹을 수 있으면 현미를 먹으면 돼요. 현미가 좀 더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덜 깎았는데 더 비싸요. 알아보니까 현미가 품이 더 들어간대요. 백미를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더 비싸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미를 드시고, 밀가루로 만든 빵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빵이 상당히 몸에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거 진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드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밀가루를 주식으로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밥 한 공기를 이렇게 고봉밥을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농경사회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5시까지 12시간씩 뭐 농사 짓고 이런 스타일의 생활을 할 당시에는 그런 고봉밥을 먹는 게 맞았습니다만은, 요즘은 많이 안 움직여서 문제가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늦은 시간에 야식을 금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식이 문제가 뭐냐면, 가령 11시에 자는데 10시에 먹었어요. 먹으면 이 소화되는데, 우리가 수면 중에도 소화기가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하면은 우리가 수면 중에는 인체가 혈류 속도도 느려지고 최대한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공장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공장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식은 당연히 살찌는 것도 있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뱃살로 많이 가게 될 거고, 야식을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먹을 테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인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라고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은 좀 굶어주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 이 얘기인데, 우리가 12시간 이상씩 굶어주면 나중 가면은 이 몸속에서 영양분을 넣어주지를 않으니 영양분이 필요한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들이 노화된 세포라든지 사멸된 세포들, 요런 좀 안 좋은 쓰레기로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잡아먹는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포식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는 좋은 인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 굶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노화의 방지를 위한 큰 역할 중에
하나고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거를 연구해서 2016년도에 일본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된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씩 몸을 정화해주기 위해서 야식을 금하고 단식 시간을 조금 둬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단식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단식을 해서 몸을 한번 정화를 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은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다 식사를 통해서, 양질의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아까 세로토닌 얘기를 했는데,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도 필수 아미노산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있어요. 트립토판이 얘를 원료로 삼아가지고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야간에 변해서 멜라토닌으로 변하고,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야지 수면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 8종 중에서 하나고,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인체에서 합성을 못합니다.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단백질은 뭐냐? 신선한 거죠.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고기들, 생선, 달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고기, 죽은 지 얼마 안 된 생선, 이런 신선한 것들을 위주로 잘 섭취를 해서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잘 섭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방도 우리 지중해식 식단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게 올리브유잖아요. 그죠? 올리브유, 익스트라 버진 오일, 올리브유 이런 것들 드셔주시면 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기름들보다 이런 오메가3, 그죠? 이런 지방산들은 인체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도 정제 탄수화물 먹지 말랬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도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근육이 빠져요. 당신생이라 해가지고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인체의 비상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근육을 놓여버리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적당량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다만 탄수화물은 스파이크가 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 거니까 스파이크가 치지 않도록만 서서히 혈당을 올려주는 음식을 드시고 운동해 주시면은 그 근육으로 저장되지 뱃살로 저장 안 되니까 반드시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는 과일하고 신선한 채소, 야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편하게 알약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물론 알약으로 요새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알약으로 이렇게 무기질 비타민 섭취하는 것보다는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섭취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추럴한 자연 상태로 섭취를 하는 것이 건강 상태에 훨씬 이득이지, 뭔가 정제되고 가공되고 화학적인 조성을 바꾸고 하면은 원래 필요한 것만큼 같은 트립토판이라도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이랑 이런 정제 형태로 만든 트립토판이랑 그게 몸에서 작용하는 게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 통해서 섭취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왜냐면 요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돼가지고 하체 근육이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고관절 골절돼서 2년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육은 되게 중요한데 심장도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 팽창시키는 열심히 했지만 단백질을 안 먹어주면 심장 근육이 형성이 안 돼요. 아무리 심장 펌핑을 많이 해도 단백질을 요런 3대 영양소,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 잘 안 먹어주면 혈이 생성되지가 않고 근육이 생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혈이 생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혈 진액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거 잘 드셔야 되는데, 그중에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자기 체중 곱하기 1g을 드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지금 체중 곱하기 1g을 매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가령 제가 체중이 70kg이면 하루에 70g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하루 이틀 열심히 먹을 수 있는데, 하루 이틀이 매일이 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70g의 단백질을 먹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는 게, 이런 겁니다. 매 끼니 때마다 자기 주먹만한 그 정도의 고기, 생선 이런 걸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 끼니 때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가령 자기 주먹만한 양의 그 고기나 생선들이 2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주먹의 무게 자체는 한 100g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100g이 넘어가는 그 양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대략 한 20g이라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이 주먹 덩어리 정도 되는 그 단백질을 매번 섭취해 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은 되는데, 왜냐면 비용도 생각보다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 루틴이 계란 2개를, 삶은 계란 2개를 무조건 먹어요. 계란 1개에 8g 들어있거든요, 단백질이. 그래서 계란 2개 먹어서 16g. 그 다음에 요거트를 먹습니다, 요거트에 한 100g 정도 먹으면 이 안에 또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견과류를 요거트에 섞어 먹어요. 그리고 두유를 아침에 먹습니다. 두유 안에 또 한 8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한 32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섭취하고 점심, 저녁에 또 고기나 뭐 생선 이런 것도, 점심은 병원밥 먹으니까 그 병원밥 안에 있는 단백질 일부 하고, 저녁에 단백질을 좀 푸짐하게 먹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70g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근육을 최소 유지하고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 체중 곱하기 1보다 더 먹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60대, 70대 분들도 자기 체중 곱하기 1 정도는 드셔야 근감소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도 해줘야 되고 단백질도 이만큼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근감소를 막기가 어려운 일인지, 근감소를 막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지만, 이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지만 근육을 보존하고 90대에도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한 번에 훅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체중 곱하기 1g을 드시는 게 만만치 않지만 요거를 잘 분배해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번에 70g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안 먹다가 저녁 한 끼에 70g을 몰아서 먹었다 해도 단백질이 몸에서 다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 혈, 진액을 보충하는 식사, 아까 얘기했던 그 정제 탄수화물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혈, 진액 그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돼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기혈, 진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혈, 진액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진액 생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말려도 잘 마르지 않는 그런 식품들이 있어요. 건포도 이런 거 있죠. 건포도 같은 거 말렸지만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래서 말려도 그런 쫀득함이 남아있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어떤 음식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찝어주는 게 아니고 보셨을 때 진액이 충만하겠다 싶은 그런 음식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베리류도 건조시켜도 좀 촉촉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진액이 충만한 게 신선한 과일류, 과즙이 충분한 것들, 그 다음에 고기도 잡은 지 얼마 안 된 육즙이 풍부한 갓 잡은 고기들, 꽉 차 있는,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진액을 충분하게 보충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반대로 파 같은 거 있죠. 파 같은 거는 안에 속이 좀 비어 있거든요. 이런 안에 속이 꽉 차 있지 않은 이런 파 같은 음식들은 보면 진액을 조금 흩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땀을 내고 열을 내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진액을 모아주는 역할보다는 진액을 흩어주고 땀 내고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다 진액을 보충하는 건 아니고, 이런 파, 고추도 보면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시게 되면은 진액을 오히려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액이 충만한 이런 음식들을 신선한 걸로 많이 보충하시게 되면 기혈진액을 식사로 보충할 수 있게 되고, 어쨌든 식사로 기혈진액을 잘 보충해줘야 심장이 뛰었을 때 좋은 피가 가는 거지, 심장 혼자서 막 뛰어도 안에 보충해줄 그런 혈이랑 진액이 충만한 그런 음식을 통해서 피나 진액이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 인체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식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거릿 대처라는 영국 총리,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